그럼 이제 그냥 조용히 도망치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끝내자고? 나한테는 진심이라고 해놓고 결국 가족 한마디에 꼬리 내리는 거야? 와, 진짜. 선배는 말이야. 항상 그렇게 책임 안 지고 빠져나가잖아. 나만 바보처럼 믿고 기다리고 X같이 굴어놓고 뭐 진심이었어? 웃기지 마. 그딴 진심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너만 상처받는 거 아냐. 나도 매일 밤마다 미칠 것 같았어. 가족이 날 이해 못해. 근데 그걸 너한테 어떻게 설명해? 너는 그냥 다 쉽게 말하지. 나한텐 그게 전부라고. 그 전부라는 게 왜 난이야? 왜 항상 난 뒤로 밀려나야 해? 나도 누군가의 첫 번째가 되고 싶다고. 2023년 가을이었어요.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도 낮엔 아직 햇살이 따뜻하던 그 시기, 연남동 골목에 있는 이름도 소박한 모퉁이 커피라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무렵이죠. 그 카페는 체인점이랑은 완전 다른 분위기였어요. 손님들도 다 조용히 책 읽거나 노트북 들고 앉아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음악도 항상 잔잔해서 처음 갔을 때부터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한테는 숨 쉴 공간 같은 곳이었죠. 처음 유진 선배를 봤을 땐 그 사람이랑 이렇게 가까워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학교에선 되게 딱딱하고 말수 적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심지어 같은 과인데 3년 내내 서로 인사도 안 했던 사이예요. 그런데 카페에서 다시 만나니까 느낌이 좀 달랐어요. 선배는 조용하지만 성실했고 누구보다 꼼꼼하게 커피를 만들고 청소도 남몰래 해놓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옆에서 몇 주 동안 지켜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제가 감기 걸렸던 날이 있었는데 아마 그게 우리 사이에 처음 뭔가가 생겼던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날도 별말 없이 일을 끝내고 각자 집에 갔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선배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오늘 기침 심하던데 따뜻한 거 챙겨 마셔. 그 말 한 줄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문자를 받고 혼자 방에서 엄청 오래 핸드폰만 들여다봤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뭔가 마음이 이상했어요. 선배가 나를 보고 있었구나, 신경 써주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그날 이후로 진짜 아무 말도 없었는데 뭔가 우리 사이가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제가 카페 도착하면 항상 제 자리엔 설탕 안 들어간 아메리카노가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말 안 해도 유진 선배가 놔두고 간 거란 걸 알 수 있었죠. 그건 말 안 해도 아는 사이였어요. 밤엔 또 가끔 메시지가 오곤 했어요. 내일 수업 몇 시야? 알람 맞췄지? 커피 주려. 요즘 얼굴 푸석해 보여. 감기 다 나았어? 이런 메시지들. 너무 일상적인 말들이었지만 저는 그게 하루의 가장 큰 위로였어요. 친구한테도 말 못했던 고민들이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괜히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달까? 연애한다는 말, 고백 같은 건 없었지만 그 사람이 나를 챙겨주고 있다는 그 느낌 자체가 뭐라 말할 수 없이 좋았어요. 우리는 서로 이름만 부르고 딱히 우리 뭐야? 같은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애매한 사이가 참 좋았어요. 관계를 정의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사이, 말 없이도 서로 눈빛으로 알아주는 사이. 솔직히 말하면 그 시기에 저한테 유진 선배는 매일을 버틸 수 있는 이유였어요. 취업 준비에 지치고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지고 가족한테는 털어놓기 어려운 감정들에 휩싸여 있던 시기에 선배는 조용히 제 옆에 있어줬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가끔은 퇴근하고 나서 같이 편의점 가서 컵라면 먹기도 하고 홍대 앞에 있는 작은 포장마차에 앉아 막걸리 한잔하면서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날도 있었어요. 그 조용한 시간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누군가와 말 없이 있어도 편안한 시간이 있다는 게 생각보다 큰 의미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불확실하다, 애매하다, 정의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애매함 속에서 가장 확실한 감정을 느꼈어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소중했던, 틀에 갇히지 않아서 더 자유로웠던 우리만의 시간. 그 평온했던 나날들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도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감정에도 이름을 붙여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놔둬야 할까? 마음 한편은 늘 복잡했지만 그 시기에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건 지금이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 보낸 하루하루, 조용한 아침 커피 한 잔, 별말 없는 메시지 한 줄, 그런 사소한 것들이 저를 살아가게 했으니까요. 그날은 이상하게 카페 마치고도 바로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추워지기 시작한 날씨 덕에 핫팩을 손에 꼭 쥐고 다녔고 옷은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죠. 퇴근 정리 다 하고 있는데 유진 선배가 갑자기 말했어요. 지혜야, 너 오늘 시간 돼? 그냥 좀 걷고 싶어서. 사실 피곤하긴 했지만 이상하게 그 말에 바로 응하고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투가 뭔가 혼자 있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린 버스를 타고 여의도 한강공원 쪽으로 갔어요. 평일 밤이라 사람도 별로 없고 가로등 불빛만 가끔씩 깜빡이는 조용한 길. 강바람은 꽤 차가웠지만 옆에 선배가 있어서 그런지 이상하게 하나도 춥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말없이 걷는 시간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유진 선배가 갑자기 물었어요. 지혜야, 너 누굴 좋아해 본 적 있어?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이 오갔죠.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지?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을까? 그냥 진짜로 누굴 좋아했던 적. 말 안 해도 계속 생각나고 혼자 마음이 복잡해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 그냥 그런 감정이 나한텐 항상 헷갈렸던 것 같아. 그 말에 선배가 잠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죠. 나도 그래.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그냥 누굴 좋아한다는 게 꼭 정해진 방식이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 순간 유진 선배의 눈빛이 평소랑 달랐어요. 항상 자신감 있고 뭐든 똑부러지게 말하던 그 사람이 처음으로 약해 보였어요. 아니, 약하다기보단 솔직해졌달까? 사실 그때 전 정말 손을 잡고 싶었어요. 그냥 말없이 지금 이 감정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난 너를 이해한다고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차마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 경계선, 그 선 하나를 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유진 선배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근데 지혜야, 너 혹시 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나 사람들이랑 다르게 느껴지는 게 많아서. 누굴 좋아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래서 예전엔 일부러 아무한테도 안 말했어. 나는 오히려 그게 솔직해서 좋아. 이상하다 생각한 적 없어. 선배는 제 얼굴을 한참 보다가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날 밤 우리는 그렇게 그냥 걷기만 했어요. 손도 잡지 않았고 감정을 고백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까워졌다는 걸 느꼈어요. 그 후로 우리 사이는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달라졌어요. 메시지는 좀 더 길어졌고 퇴근 후에 같이 가는 길도 많아졌어요. 카페에서 쉬는 시간엔 서로 마주 보면서 장난도 치고 서로가 자주 웃는 얼굴을 보여주게 됐어요. 물론 가끔은 그 거리감이 다시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말을 삼켜버리는 그런 순간들. 그리고 어느 날은 작은 다툼도 있었어요. 카페 마감 시간 전에 손님이 늦게 들어왔고 제가 약간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나 봐요. 선배가 정리하면서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그 표정, 손님이 봤으면 기분 나빴을 수도 있어. 그냥 피곤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선배도 알잖아요. 그래도 감정 드러내는 건 조심해야지. 우리 둘 다 여기서 일하는 입장인데. 근데 선배도 가끔 무뚝뚝하게 굴잖아요. 그건 괜찮고요. 그 말에 선배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죠. 나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알아. 그래서 더 조심하려고 하는 거야. 너한텐 미안하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조금 예민해졌어요. 하지만 그 다툼조차도 우리 사이에선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더 알게 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이제 이 관계가 어디로 가게 될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말한 적도 확신을 준 적도 없지만 우리는 지금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한 걸음이 모든 걸 바꾸기도 하잖아요. 11월 말 날씨는 훨씬 더 차가워졌고 거리엔 벌써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하나 둘씩 걸리기 시작했어요. 카페에도 겨울 시즌 한정 메뉴가 나오기 시작했고 제 손은 하루 종일 따뜻한 컵을 쥐느라 바쁘기만 했죠. 평소처럼 오후 3시쯤 유진 선배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대학 친구들이랑 같이였고 보기만 해도 되게 친해 보이는 분위기였어요. 다들 말도 많고 목소리도 크고 분위기도 활발해서 카페 안이 갑자기 북적이는 느낌이었죠.
저는 카운터 뒤에서 컵을 닫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 한 명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유진아, 너 요즘 여기 자주 오더라?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가 바로 장난스럽게 덧붙였어요. 그야 여기 누가 일하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지.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턱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고개를 들지 말까 하다가도 이상하게 그 순간 반사적으로 눈이 유진 선배 쪽을 향했어요. 선배도 저를 보고 있었고 우리 눈이 정확히 마주쳤죠. 근데 선배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고 웃지도 않았어요. 그냥 되게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약간 긴장된 듯한 뭐라고 해야 할까? 미안한 눈빛 같은 거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아무 말도 안 들렸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다시 컵 닦는 데 집중했어요. 손은 떨리고 마음은 더 복잡했어요. 괜히 내가 티냈나? 혹시 내가 선배에게 불편함을 준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날 밤 영업 마치고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선배가 뒤따라 나왔어요. 저는 일부러 혼자 먼저 정리 끝내고 빨리 나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출입문 앞에서 선배가 말없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지혜야, 잠깐 얘기할 수 있어? 괜찮아요. 집에 가야 돼서요. 그냥 몇 분만이라도. 아까 일 때문에. 저는 한숨을 쉬고 마지못해 멈췄어요. 우리 둘 다 카페 옆 골목으로 살짝 걸어 나갔고 그제야 선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불편했지? 불편하다기보단 그냥 좀 놀랐어요. 나도 그 말 듣고 순간 뭐라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미안해. 선배는 그냥 웃어넘기던가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잖아. 나 진짜로 너 때문에 그 카페 가는 거니까. 그 말에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좋으면서도 동시에 더 무서워졌어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아직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정의도 안 된 상태였고 나 자신조차 그 감정이 뭔지 헷갈리는데 벌써 다른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무서워요. 나도 완벽히 준비된 건 아니야. 근데 숨기듯이 지내는 것도 점점 버거워지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우리 얘기하는 거 싫어요. 나 자신도 잘 모르겠는데 남들이 먼저 판단해버리는 거 진짜 싫다고요? 나도 알아. 그래서 기다리는 거야. 너가 괜찮아질 때까지. 그냥 오늘은 내 기분이 어떤지만 말해줘. 그 말에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 화내고 싶지도 않고 울고 싶지도 않고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마음속은 계속 요동치고 선배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겨우 짧게 한마디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진짜 아무것도. 아침마다 버스 정류장에서 손 시려워서 호호 불며 버스 기다리는 게 일상이 됐고 수업 끝나면 다들 핫팩 꺼내고 따뜻한 우동 먹으러 몰려가는 그런 시기. 그런데 그 시기 제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확히는 카페에서 유진 선배 친구들이 와서 그런 말을 하고 난 이후부터였죠.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학교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했어요. 누가 일부러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지나가다 들리는 소리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야, 유진이랑 지혜 그 둘 요즘 이상하지 않아? 그냥 친한 선후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는 애 말로는 둘이 진짜로 뭔가 있대. 진짜 짜증 났던 건 다들 당사자인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뒤에서는 다들 뭔가 알고 있는 척 한다는 거였어요. 선배도 저도 그 소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저는 그날 저녁 기숙사 방에서 룸메랑 라면 먹고 있는데 갑자기 걔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혜야, 너 진짜로 유진 선배? 그런 거야? 그냥 요즘 너희 돌 얘기 학교에 엄청 돌잖아. 나도 오늘 수업 끝나고 애들끼리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좀 들었으면 그냥 넘기면 되지? 왜 그걸 나한테 굳이? 내가 신경 쓰여서 그러지. 너 힘들까봐. 힘든 건 송원 때문이지 선배 때문이 아니야. 걔가 잠시 말이 없더니 컵라면을 휘저기며 다시 말했어요. 근데 유진 선배 진짜 진심이야? 혹시 그냥 심심해서 그런 거면 어떡해? 너 그런 말 왜래? 너한테 상처될까봐 그러지. 난 내 친구잖아. 친구면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방 안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걔는 아무 말도 안 했고 저도 그냥 조용히 라면 먹는 척만 했어요. 근데 마음속은 뒤죽박죽이었어요.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이랑 혹시나 하는 불안이 계속 충돌했어요. 유진 선배는 아직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고백도 확신도. 근데 메시지는 여전히 오고 카페 끝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말 없는 진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점심시간에 학교 근처 분식집에서 우연히 유진 선배랑 마주쳤어요. 선배는 친구 한 명이랑 같이 있었고 저는 제 친구 둘이랑 갔는데 들어서자마자 눈 마주쳤어요.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제 친구가 갑자기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저 둘 아직도 같이 다니네? 와, 진짜였구나. 그 말 듣고 순간 식욕이 확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대로 계속 괜찮은 걸까? 카페 마치고 나서 오랜만에 제가 먼저 선배한테 말했어요. 선배, 잠깐 시간 돼요? 응. 왜? 우리 이 상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나만 믿고 있는 건가 싶어서. 소문도 많고 사람들도 말 많고 근데 우린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건 나도 무서워서 그랬어. 괜히 말 꺼냈다가 내가 더 힘들어질까봐. 그럼 계속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나도 모르겠어요. 요즘엔 진짜 헷갈려요. 지혜야, 난 너한테 장난으로 그런 거 아니야. 진짜야. 너한테 마음 있어. 다만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진 아직 나도 모르겠어. 그럼 지금 우린 뭐예요? 아직 뭐라고 정의하긴 어렵지만 너한텐 진심이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좋은 말이었는데 마음이 놓이지는 않았어요. 진심이라는 말은 결국 또 애매함이니까요. 좋아한다는 말도 사귄다는 말도 아니고 그냥 진심.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혼자 이어폰을 꽂고 음악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결국 나도 용기 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냥 선배의 말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도 내가 느끼는 감정에 솔직해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소문이란 게 참 잔인해요. 사실보다 빠르고 진심보다 더 크게 퍼지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진짜 감정을 지키려면 결국 누군가는 먼저 맞서야 하더라고요. 소문이 커질수록 결국 그 얘기가 유진 선배 가족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선배 얼굴에서도 말투에서도 자꾸 긴장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연락은 오는데 이전처럼 길지 않았고 퇴근 후 같이 걷던 날들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마음속에 불안이 쌓여가던 어느 날 유진 선배가 저를 카페 근처 공원으로 따로 불렀어요. 날은 흐렸고 그날따라 바람이 유독 차가웠어요. 우리 엄마가 너 좀 보자고 해. 그냥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일단 한번 만나주라. 내가 미리 얘기하진 않았어. 근데 왜 나를 보자 하신 거야? 뭐 들으신 거야? 그냥 학교에 도는 얘기 들으신 것 같아. 누가 얘기했는진 모르겠는데 아마가 친구 중 하나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확 와닿았고 그 만남이 결코 가볍지 않으리란 걸 직감했어요. 운명을 바꾼 만남. 며칠 뒤 저는 이촌동에 있는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유진 선배 어머니를 만났어요. 정말 잘 차려입으신 딱 봐도 품이 있어 보이는 분이었고 말투 하나하나에 힘이 있었어요. 대화는 돌려 말하지 않았고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셨어요. 지혜 양이죠? 네, 안녕하세요. 자주 유진이랑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같은 과 선후배예요.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다들 친구처럼 지내니까요. 근데 유진이가 마음이 많이 여려요. 무슨 말인지 알죠? 유진이한테는 해줄 게 많은 집이에요. 미래도, 직장도, 사람도. 지혜 양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희는 진짜로 친구예요. 친구라면 이쯤에서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괜한 상처 안 주고. 그 순간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그 말을 조용히 삼켰어요. 말로는 친구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그걸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저희 사이 분명히 친구 이상의 뭔가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어요. 상대가 유진 선배 어머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모든 게 위축돼 있었어요. 멀어지는 거리. 그날 이후 선배는 정말 변했어요. 카페엔 거의 오지 않았고
메시지도 하루 건너 한 번 정도. 그것도 짧게 잘 자 같은 말만. 저는 그게 일부러 선을 긋는 거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선배를 기다리고자 기숙사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결국 선배는 나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열어도 메시지는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속 빈자리는 더 커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은 하나였어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 이게 우리가 끝내는 방식이야? 비 내리던 날에 약속 12월 말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오던 어느 날 저녁 눈 대신 비가 내렸어요. 그날따라 왠지 선배를 꼭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처음 우리가 같이 걸었던 그 길 한강변 옆 조용한 산책로로 향했어요. 우산도 안 챙겼고 비에 젖는 것도 신경 안 썼어요. 오로지 한 사람만 생각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선배가 정말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머리는 젖어 있었고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말라 보였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지혜야, 우리 그만하자. 그 말에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입안에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가족 때문이야? 그래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미안해. 난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근데 이렇게 끝내는 게 맞아? 우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흘려보내기만 했잖아. 나도 많이 생각했어. 근데 지금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말들이 입까지 왔다가 다 사라졌어요. 선배의 눈도 빨갛게 충혈돼 있었고 비가 얼굴에 흘러내리는지 눈물인지도 분간이 안 됐어요. 저희는 그날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헤어졌어요. 각자 반대 방향으로 우산도 없이. 그리고 그 이후로 선배는 정말 연락이 없었어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때로는 그 사람을 놓아주는 용기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랑이 늘 행복한 결말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것도. 하지만 아직 제 마음 어딘가엔 그 사람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날의 비도 그 마지막 인사도 아직 끝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요.